부호함수의 표준형의 표현입니다. 임의의 부호함수를 최소항으로 표현한다. 임의의 부호함수를 최대항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변수 진리표를 보고 우리가 최소항과 최대항으로 각각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항을 표시할 때는 출력값이 이렇게 1인 경우만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정논리는 그대로 바가 없이 표시하고 부논리를 바를 표시하게 되면 첫 번째 이식은 이렇게 A바 곱하기 B바 C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나오는 출력의 경우는 A바 B 그 다음에 C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A 그 다음에 B바 C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전부 다 정논리이기 때문에 A, B, C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거를 순서대로 카운트를 해보면 M1, M2, M4, M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를 나타낼 때는 시그마 기어죠. 이거 시그마 M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고 1, 2, 4, 7 써주시면 되고 이 시그마 기호가 있으면 소문자 M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를 논리 회로로 작성해 보면 논리도는 이렇게 AND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고요. 이 4개의 출력이 하나의 OR 게이트로 만나서 최종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형태의 경우는 이 4개의 조합 중에 그러니까 4개의 값에서 나오는 출력 중에 모두 0이 되면 전부 다 0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라도 1이 되면 최종 출력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진리표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항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최대항은 반대로 0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죠. 여기가 지금 첫 번째니까 0이고 1, 2, 3 그 다음에 5,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분홀이기 때문에 A, B, C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A 플러스 B바 플러스 C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A바 플러스 B 플러스 C바 그 다음에 여기는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가 됩니다. 각각 대문자 M을 기반으로 사용해 보시면 M0 곱하기 M3 곱하기 M5 곱하기 M6 이렇게 되고요. 얘는 파이 프로덕트의 첫 글자 대문자 P를 그리스 문자인 파이로 표현합니다. 대문자 M을 생략하고 이렇게 파이 가로 열고 0, 3, 5, 6으로 표현하셔도 이 최대항의 곱수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최대항의 곱의 경우는 입력값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0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출력의 결과가 0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도를 보면 이렇게 OR 게이트 4개가 하나의 AND 게이트로 합해져서 최종 출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최상황과 최대항의 곱세 관계를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다 보면 서로 이게 이렇게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함수는 최소항의 합 또는 최대항의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즉 변수가 생략되거나 간략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가 불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함수의 최소함 및 최대항은 서로 보수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트랜지스터로 최종 회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AND 게이트가 OR 게이트보다 회로의 면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AND 게이트를 사용하는 최소항의 합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반드시 하드웨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이 이렇게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 원칙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의 진리표를 출력함수 f를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1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얘는 f는 시그마 m4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 4니까 m4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하려면 프로덕트 m 나머지 경우죠. 0, 1, 2, 3, 5, 6, 7. 자, 이거를 논리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요. 이걸 만약에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다가 여기 AND 게이트까지가 있어야 돼요. 훨씬 낭비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최소항의 합이 얼마나 간단하게 구현되는지를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곱셈 합 및 합의 곱입니다. 최소항이나 최대항은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울댓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략화할 때는 항이나 인수의 변수를 일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변수가 사라진 형태의 최소항의 합과 최대항의 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 합입니다. 곱셈 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에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한 부울함수를 한번 간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0367의 경우는 이런 식의 부울식이죠.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맨 끝에 지금 보면 이렇게 A, B, C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A, B, C 항을 추가하고 나서 공통항으로 묶고 간략화를 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최종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은 지금 각각 A, B에서는 C가 빠져 있고요. B, C에서는 A항이 빠져 있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최소항의 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래의 식을 우리가 간략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최소항이 아닐지라도 변수들의 논리 곱으로 이루어지는 항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불함수를 곱셈 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곱셈 합은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최소항의 합과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곱셈 합을 역변환을 통해서 최소항의 합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는 지금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자, 보관 법칙은 a 플러스 a 반은 1이라는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변수가 빠진 항에 대해서 보관 법칙의 식을 이용해서 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전개를 해주고요. 공리 a 플러스 a는 a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복항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 a, b, c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식을 보면 c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항을 포함시켜 주고요. 앞에는 a항, a 플러스 b 플러스 c. 뒷부분에는 지금 a 플러스 a 바를 포함해서 이렇게 항을 포함시켜 줍니다. 이 각각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하고 간략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A, B, C, A, B, C를 하나의 A를 이용해서 간략한 거죠. 자, 그 다음은 합의 곱수입니다. 최대항이 아닐지라도 변수들의 논리 합으로 이루어지는 인수들의 곱수로 표현되는 부분함수를 우리가 합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합의 곱은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최대항의 곱과는 서로 다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항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항을 포함해서 6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 두 개씩을 잘라서 간략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아까 이거 지금 무슨 법칙이었죠? 합의의 법칙이었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a 플러스 c,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바 플러스 b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포함시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씩 묶으려고 봤을 때 필요한 항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원하면 여기서는 지금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동일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동일률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과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원래 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을 추가시켜서 이거를 두 개씩 잘라서 이렇게 공통인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합의의 법칙에 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간략화를 시킬 수가 있죠. 역변환을 한번 해봅니다. 보관법칙 a 곱하기 a바는 0을 이용해서 변수가 빠진 항에 대해서 변수의 식을 더해주고요. 분배법칙과 공리 a 곱하기 a는 a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복 인수를 제거합니다. 자, a 플러스 c는 b가 없죠. 그래서 b를 포함시켜주고요. b 플러스 c에서는 a,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서는 c를 각각 포함시켜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보면 여기 지금 공통항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하나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것도 역시 두 개가 공통이기 때문에 하나만 남기고 제거하면 총 4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합에서의 논리 곱수로 변환합니다. 부울함수를 논리 회로로 구현할 때 곱셈 합 또는 합의 곱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A에서 보듯이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더 유리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변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소항의 합과 최대항의 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둘이 서로 보수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곱셈의 합에서 합의 곱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곱의 항이 사라질 때까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AB 플러스 A바 곱하기 C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사항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맨 앞에 부분이 간략화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항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 곱을 곱의 합으로 변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항이 사라질 때까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속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관 법칙과 동일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등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이 두 개만 먼저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고요. 여기에 뒤에 있는 B 플러스 C를 더해서 가져갑니다. 자, 얘는 A, B가 될 거고 얘는 BC, 얘도 BC, 그 다음에 얘도 AC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통항 BC로 묶어내고요. 자, 이거 A 플러스 A바 뭐였죠?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B는 간략화를 해서 계산을 하고 BC 플러스 BC BC 플러스 BC는 어차피 하나가 없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거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B 플러스 A바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의 간략화는 회로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형의 논리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대항의 곱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회로 면적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한 부호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해해서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 항을 묶어서 공통항으로 묶어서 B 플러스 B 바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공통항으로 묶어서요. B 플러스 B 바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도 공통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똑같이 하고요. 뒷부분을 세 번째, 네 번째를 묶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와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죠. 위의 것과 아래 결과를 보시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하나의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똑같이 최저 축약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최저 축약식이라는 것은 유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항의 합을 간략화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동일률의 법칙이었습니다. 동일률의 법칙, 아까 기억이 나시나요? A 플러스 A는 바로 A라는 게 동일률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이 동일률의 법칙을 사용해서 집어넣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식을 변환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항을 우리가 더미항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에 더미항을 추가해서 동일률을 이용한 간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항에다가는 요거를 추가해서 간략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B 곱하기 C 바로 공통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A와 B를 묶기 위해서 이렇게 더미항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묶어내고요. 다섯 번째 항에서는 A바와 C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항이 이렇게 각각 두 개씩인 4개의 항으로 만들어지죠. 자, 얘는 최소 축약식은 아닙니다. 지금 각각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최소 축약식은 아니고요. 맨 끝에 지금 5번째에다가만 하나를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최소 축약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째를 공통항으로 묶어서 가져가게 만들게 되면 또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역시 아까 본 대로 최소 축약식이 서로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최소 축약식은 유일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2.4절 카르노 맵을 이용한 논리식의 관략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를 게이트로 구현할 때 변수의 개수와 항 및 인수의 개수는 하드웨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논리식에 대한 최소 축약식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선 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울대수를 이용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화된 축약식은 유일하지도 않으며 최적화 도달 여부를 알아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알아보기 쉽고 체계적인 간략화 방법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미국 물리학자 모리스 카르노가 1954년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카르노 맵은 사용하기가 대단히 편리하고 최소 축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오늘날 디지털 설계 과정에서 널리 쓰이게 됩니다. 카르노 맵은 진리표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논리식의 간략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4변수 카르맵까지는 시각적으로 아주 편안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5변수나 6변수는 카르노 맵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5변수 이상에서는 4변수 카르노 맵을 부울대수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을 합니다. 부울함수는 최소항의 합이나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앞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구현이 쉬운 최소항의 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카르노 맵을 정리해보면 진리표의 내용을 도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논리식의 간략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축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르노 맵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간략화에 열리는 보관 법칙을 적용한 변수의 소거 방법입니다. 앞서 곱셈 합을 표현할 때 가장 근본적인 간략화 원리는 바로 보관 법칙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보관 법칙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것입니다. F는 A바 B바 플러스 A바 B인 경우 공통항인 A로 묶어내고요. 그렇게 되면 B바와 B만 합으로 남게 되죠. 자, 이 부분이 1로 간략화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남는 것이죠. 항이 3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항 A바 B바로 묶어내면 이렇게 C항을 1로 간략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A, B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화되는 두 최소항이 1비트만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통인 A바는 남고 이렇게 다른 B바와 B의 경우는 간략화돼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보관 법칙이죠. 두 비트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간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 비트만 다른 경우 이렇게 보관 법칙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3변수 최소항이 합해서 간략화되는 최소항은 역시 1변수 C만 다르기 때문에 이 C만 이렇게 간략화를 할 수가 있고요. 두 항의 공통인 A바 B바는 남고 정과 부로 서로 엇갈리는 C만 간략화가 돼서 사라지는 것이죠. 두 항에 걸쳐 어떤 변수의 정부 조합이 모두 존재하면 그 변수는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변수 최소항의 합 F는 ABC 플러스 A, B바 C 플러스 A바 B, C 플러스 A바 B바 C인 경우 불댄스로 간략하게 연산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C만 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공통 부분이 A가 남을 거고요. B와 B바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A바가 남죠. B와 B바가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이게 1로 바뀜으로써 결론적으로는 C만 남게 되죠. 두 변수 A, B에 네 가지 정부 조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보관 법칙에 의해서 모두 1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00, 01, 10, 11 이렇게 변수 두 개로 조합 가능한 모든 논리 회로가 이 안에 존재하는 경우 논리식이 간략화돼서 전체가 1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4변수인 경우는 8가지 정부 조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보관 법칙에서 1이 되기 때문에 3개의 변수가 간략화돼서 결과적으로 D만 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가능하겠죠? 000 얘는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8가지의 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카르노 맵의 기초 원리를 보겠습니다. 카르노 맵의 셀의 구성 원칙은 구성 요소인 정사각형 셀을 하나의 최소항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비트만 다른 최소항을 인접하게 배치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비트만 다른 최소항을 인접으로 배치하는 경우. 이렇게 한 비트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 해밍 거리라고 합니다. 해밍 거리가 1이라는 게 바로 한 비트만 다른 최소항을 인접해서 배치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증가하면 셀을 괄호 혹은 세로로 늘려가면 됩니다. 카르노 맵의 셀들은 이 그림 2-14의 A, B와 같이 한 개의 비트만 다른 경우 이렇게 최소한끼리 쉽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2변수도 마찬가지고 3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비트가 다른 경우
이렇게 두 비트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간략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소 배치의 원리를 적용해서 카로노 맵의 셀 어디든지 인접항이 서로 한 비트만 차이 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림 2-14a의 부호함수 f는 a바 b바 플러스 a바 b는 이렇게 a 공통항으로 묻고요. b바와 b가 1이 됨으로써 결국은 a바만 남게 됩니다. 카르노 맵에서 시각적으로 인접한 두 셀을 묻게 되면 보관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비트가 1이 되고 공통인수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 2-14b의 경우는 a바 b바 c 플러스 a바 b바 c입니다. 이때는 C 비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비트가 1이 되고 A바와 B바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림 14-C의 경우는 두 비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인접하지 않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각적으로 묶을 수가 없고 당연히 간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카르노 맵의 간략화 과정은 결국 부울대수의 보관 법칙 적용 방법을 보기 편하게 매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카르노 맵을 구성하는 각 셀이 입력 변수들의 조합인 최소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소한 개수만큼의 정사각형이 필요합니다. n개의 변수로 구성되는 부울식이나 진리표는 이에 n승계의 셀 평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의 개수가 다른 카르노 맵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입력에 대한 카르노 맵의 구성 원리를 학습해 봅니다. 먼저 표 2-9와 같이 AB의 네 가지 조합에 대한 논리값과 최소한 번호를 정의를 합니다. 입력 변수 n은 2이기 때문에 카르노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2-15처럼 이렇게 4개의 셀이 필요합니다. 그림 2-15는 이 변수 카르노 맵을 4가지 방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맵의 왼쪽에 이렇게 분리되는 대각선 양쪽의 변수를 서로 배치를 하고요. 각 행과 열의 변수의 정부조합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a바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0과 1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행과 열을 바꿔서 a를 위쪽에 b를 이렇게 행 쪽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걸 다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림 2-15a의 경우 1행에는 a바를, 2행에는 a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1행의 모든 셀에는 a바가 할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2행은 모든 셀에는 a가 할당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행의 두 셀의 논리값은 전부 다 0이고요. 2행의 논리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에는 첫 번째 열에는 b바를, 두 번째 열에는 b를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1열의 두 셀의 논리값은 모두 0이 될 거고요. 2열의 논리값은 전부 다 1이 될 겁니다. 변수를 할당할 때 이렇게
A바 B, B바 대신에 0 또는 1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바꿔서 반대로 행과 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2-16은 이변수 카르노 맵의 셀의 의미를 4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표현 또는 이진수 표현, 그 다음에 최소항 번호에 의한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최소항을 기호로 표현한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카르노 맵의 각 셀에 해당 최소항의 논리값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카르노 맵의 셀에 F값이 1이 되는 최소항인 A, B바, 그 다음에 A바 B를 각각 1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림 2-17A의 경우, 이 그림이죠. 셀에는 1만 입력하고 0인 부분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워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B처럼 0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만 표시하고 0을 생략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예제 2-9는 최소항의 위치입니다. 다음 카르노 맵의 출력 F에 대한 최소항의 식을 정의하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A 행에만 지금 1값이 입력되어 있고요. 논리값이 1인 두 셀은 각각 A, B바 그 다음에 A,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헷갈리시면 여기서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A바고 요 놈은 A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B바 그 다음에 이 놈은 B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셀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A, B바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셀의 경우는 A, B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출력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최소항의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m은 2,3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카르노 맵상의 인접 셀끼리 묶어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1이 찍힌 셀은 셀의 조합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2번 이상 중복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의 0부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등의 2의 n승의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나 세 개는 묶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2개 또는 4개를 묶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묶는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인접한 한 끼리 묶게 됩니다. 2개가 묶이면 1개의 변수가 사라지고 4개가 묶이면 2개의 변수가 사라지고 8개가 묶이면 3개의 변수가 사라집니다. 또한 16개가 묶이게 되면 4변수가 4개의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큰 사각형으로 묶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묶음들은 독립적인 항이 되기 때문에 묶음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2-20의 이변수 카르노 맵에서 2개 혹은 4개의 인접한 셀을 묶을 수가 있고요. 한 비트만 다를 때 논리 간략화가 되기 때문에 카르노 맵의 셀은 가로, 세로 어느 방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중복해서 묶을 수도 있고요.
자, 2-20 그림 2-20A의 불함수를 한번 간략화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는 지금 위쪽이 묶여 있기 때문에 A와 B에 전부 다 바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A바, 그 다음에 B바, 그 다음에 플러스, 옆에 있는 A는 A가 바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B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공통항이 지금 A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A 바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B번을 한번 묶어볼까요? 이거는 A였고요. 자, B번의 경우는 F는 이쪽만 짜겠습니다. A바, B바. 그 다음에 아래는 A, B바. 자, 공통항이 B바가 되겠죠. 따라서 B바가 남게 됩니다. C번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항이 A바, B바 플러스 그 다음에 A바, B죠. 이렇게 가로로 묶은 경우 그 다음에 A바, B 이쪽이죠. 그 다음에 AB 이렇게 묶고 따라서 앞에 부분은 이게 1이 되고 뒷부분은 이게 1이 됩니다. 따라서 공통항인 A바와 A바 플러스 B만 남게 되죠. 자, 그림 2-20D번의 경우는 4개를 묶은 예입니다. 자, A바 B바 플러스 A바 B 플러스 A B바 플러스 AB. 자, 이 경우는 지금 전에도 나왔지만 모든 경우가 다 들어있는 경우죠. 따라서 계산 하나마나 이것은 1이 됩니다. 간략화 과정은 바로 이렇게 되죠. 자, 앞부분에 A바로 공통으로 묶게 되면 B와 B바가 사라지고요. 뒷부분은 남는 게 A 공통으로 묶게 되면 A만 남게 되죠. 따라서 앞에가 A바고 뒤가 A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1로 간략화가 돼서 최종 결과가 1이 됩니다. 자, 4개를 묶게 되면 2개의 변수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